주가가 치솟을 때는 어떤 악재가 닥쳐와도 다 뚫고 오르는 모습을 보이더니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자 어떤 호재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뉴욕 시장 모두 상황이 비슷합니다. 나스닥은 지난 2일 역사상 처음으로 12,000선을 기록하더니 이제는 만선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을 넘겨 고공행진하더니 최근 이틀간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흐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의 움직이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이 흐름과 함께 앞으로 시장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전화 연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래 스튜디오에 출연하시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냥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가 이게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고 처리를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 이 소식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BBI 지주라고 해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 배터리주. 그중에 대장주인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분사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 이슈가 터지자마자 LG화학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분할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기업체가 분할한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인적 분할이 보통 대표적인 것이고요. 인적 분할이 어떤 것이냐면 결국 A란 주주가 있고 B란 주주가 50% 50%씩 어떤 한 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그 새로 분할된 회사,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주주가 변하지 않습니다. A란 주주, B란 주주가 각각 50%씩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LG화학이 한 것은 물적 분할이라고 하죠. 물적 분할은 어떤 거냐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100% 지분을 어떤 회사가 가지고 주주는 어떤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는 이 자회사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주주들은 어떤 우려가 있다. 결국은 사실 100%를 이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를 LG화학이 가지고 있지만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어떤 경영 성과를 못 얻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과의 어떤 그 법적 분쟁, 보상금 문제들이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두 가지 효과가 있어서 어떤 주가의 하락 흐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물적 분할 방식을 놓고 사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주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에 우려가 돼서 그 LG화학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증권사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이 LG화학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 말에 좀 더 공감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적 분할에 긍정적인 기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적 분할하고 여기 시중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이 좋은 산업이라 지금 상장 흔히 말하는 IPO를 해서 공모를 하고 그 얻은 어떤 주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주식의 자본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IPO를 통한 상장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결국은 이런 물적 분할을 통해서 그 전자 배터리 산업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그 과실을 LG화학 주주들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LG화학 주주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상장 과정에서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지분율이 희석이 돼서 그 혜택을 조금밖에 못 누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장 산업인 경우 결국은 상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집하면은 그게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LG화학 현 주주들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LG화학의 배터리 부문도 결국에는 IPO 시장에 내년 하반기쯤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끌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이 상장 러시에 합류를 하게 되는 셈인데,
이제까지 상장을 했던 곳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최근에 상장을 했었죠. 그런데 SK 바이오팜처럼 높은 이 연달아 상한가를 기록하는 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소위 따상상이라고 부르는 상한가 행진에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결국은 이제 게임 회사의 규모랑 관련이 깊을 텐데요. 사실 요번에 카카오 게임스가 상장을 하면서 따상상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죄송합니다. 코스닥이 시총 3위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시가총액이 7조 원 가량 됐고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게임 퍼블리싱 회사죠. 그러니까 게임 회사 중에 가치가 높은 회사들, 예를 들어서 NC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게임을 직접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만 봐도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매출의 50%를 영업이익으로 매출이 한 2조, 올해는 2조 5천억 정도 예상하고 영업이익을 한 1조 2천억 이 정도 예상하는데 50% 가까이 가져갑니다. 카카오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물론 이제 성장성은 있지만 카카오는 아직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작은 상태. 그건 기본적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기존 게임들을 퍼블리싱하고 분배하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제 현재 조금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기존의 NC소프트, 넥슨 같은 이런 게임 회사들에 비해서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에 비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너무 시가총액이 높게 평가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원상으로 회복돼야 된 것이 아니냐. 지금 장세란 것은 유동성이 있는 거고 유동성 때문에 상한가를 맞은 거고 이것이 결국 끝나게 되면은 원상 복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모주 다른 앞으로 남아있는 대여들이 좀 더 있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 전반적인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증시 그리고 미국의 뉴욕 증시 모두 최근 들어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미 꽤 많이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최근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타면서 2,400선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됐거든요. 뉴욕 증시의 하락세가 코스피에 조금 더 반영이 돼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주가 흐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코스피도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2,400 굉장히 고점까지 올라가게 된 2,500 목점까지 사실 갈 뻔도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시중에 유동성은 많고 투자처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게임 같은 배터리 산업 같은 BBIG 주식들이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사실 이제 이번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면서 어떻게 보자면 지금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 그리고 기술주 자체가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한국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게 될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물이 아직 안 받쳐주고 있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이제 한 6개월쯤 지나면은 이제 끝나게 될 텐데 그때를 시점으로는 사실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가격의 하방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런 하방 가능성이 시가에 반영된다는 어떤 시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5, 6개월까지 안정되거나 조금 오르거나 이런 불확실한 장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는 하락할 가능성도 조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